리포트 브리프입니다.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KCC고요. 하나증권 리포트입니다. 실리콘 사업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리콘 사업이 회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부진했었죠. 일단 지난해 하반기 생산된 고원가의 재고 물량을 판매하고 원료 확보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글로벌 수요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메탈과 유기실리콘 가격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탈의 경우에는 저점 대비했을 때 12%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고원가 판매 물량의 비중도 함께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료 쪽을 보시면 6년 내 지금 최대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분기 도료 사업의 영업이익이 484억 원이었고 여기에서 마진율 역시나 11%대로 굉장히 최대 실적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와 선박같이 전방 산업이 좋았기 때문에 도료까지 함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모멘티브가 상장하는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31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하나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실적 개선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에도 영업 적자 1조 6천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지만 전 분기 대비 적자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는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부가 제품인 DDR5와 HBM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HBM의 경우에는 현재 매출 비중에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DDR5의 고용량 모듈과 HBM3에서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메모리 업계의 감산 효과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이 부분이 심화되는데 또 수요 쪽에서 AI 모델 투자로 인해서 이 수요 강세가 지속 중입니다. 그래서 서버 시장 외에 스마트폰과 PC에서도 8월 들어서 예상외로 수요 개선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유안타증권 리포트고요. 일단 올해 8월부터 흑자 전환을 했다 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580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초 석화 제품에서 저가 원료를 투입했고 스페셜티 소재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IT나 페인트 원료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의 경우에 분기당 1,0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가도 보시면 PBR이 바닥권입니다. 중국의 수요 약세, 대규모 신규 증설, 고유가 세 가지 때문에 악재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현재는 비정상적인 저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글로벌 증설 부담도 줄어들고요. 특히나 석화 에틸렌 쪽에서 증설 규모가 지금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3분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봤고요. 현 시점에서 목표 주가는 31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DB금융투자 리포트고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최초로 연구소를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을 유노비아, 현재는 가칭인데요. 이쪽으로 신설법인으로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했고요. 유노비아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조달된 투자금을 통해서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별도로는 제약사 본연의 실적 개선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분할법인은 11월에 설립이 되고 대부분의 연구개발 조직과 성과가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분할을 통해서 역할을 확실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적에서도 4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데 이미 상반기에도 20% 정도 인력을 구조조정하면서 비용을 절감해 왔고요. 그리고 연구소 분할로 인해서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동제약이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GLP-1 기반 비만 치료제 개발과 유노비아의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계약설 때문이었는데요. 이 앞으로 신약 가치에 대한 증명이 숙제라고 평가를 줬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넵튠입니다. 대신증권 리포트고요. 이터널 리턴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리 액세스로 약 3년간 서비스를 하고 지난 7월 20일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이후에 초기 목표였던 스팀 동시 접속자 수 2만 명을 달성했는데요. 이후에는 해외 마케팅까지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해외양 트래픽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캐주얼 게임이 최근에 좋은데요. 고양이 스낵바나 우르르 용변당이 흥행을 했고 상반기 전체 게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무려 30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온기는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리포트 먼저 봐드렸습니다. 리포트 브리프였습니다.